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래전 노자라는 어른이 남긴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보다도 나이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욕심 비우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욕심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더 벌고 싶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어떤가요? 많이 가졌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룬 것도 많은데 왠지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것이 너무 많으면 눈이 멀고,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으면 귀가 멀고, 자극적인 맛이 너무 많으면 입맛을 잃는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가지려 하면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뜻입니다. 평생 욕심을 채우느라 바빴는데 정작 진짜 행복은 옆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릇을 끝까지 채우지 마세요. 5분.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릇을 끝까지 채우려 하지 마라.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 칼을 너무 날카롭게 갈면 오래 쓸 수 없다. 금과 은이 집에 가득하면 오히려 지키기 어렵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컵에 물을 따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넘쳐서 흘립니다. 하지만 80%만 채우면 어떻습니까?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들고 다니기도 편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을 끝까지 채우려고 하면 돈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일정을 빽빽하게 채우면 작은 일에도 피곤해집니다. 집안에 물건을 가득 채우면 정리하느라 고생입니다.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은 30평인데 우리는 20평입니다. 부럽습니까? 하지만 우리 집도 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부럽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식도 건강하게 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욕심낼 만한 것을 자꾸 보면 마음이 어지럽다. TV를 켜면 화려한 집들이 나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랑만 가득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듣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그릇은 80%만 채우면 충분해. 나머지 20%는 여유로 남겨두자. 돈도 조금 여유를 남겨두고, 시간도 조금 여유를 남겨두고, 마음도 조금 여유를 남겨두세요. 그 여유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빈 곳이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4분. 노자는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수레바퀴를 보세요. 바퀴살이 모여 있지만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그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수레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릇을 보세요. 흙으로 만들지만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빈 곳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방을 보세요. 벽을 세우지만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것이 진짜 쓸모를 만든다. 컵을 생각해 보세요. 컵이 왜 쓸모가 있습니까? 컵 안에 빈 공간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에 물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컵이 완전히 꽉 차 있다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이 빽빽하게 차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 행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모두 뭔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TV를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조용한 것이 두렵나 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비어 있을 때 진짜 가치가 생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방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여백이 있습니까? 권해드립니다. 집안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하루 일정에 빈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속 걱정을 종이에 적어서 서랍에 넣어두세요. 비울수록 편안해집니다. 비울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노자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하는 일이 없는데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릅니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억지로 자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꽃을 보세요. 꽃은 억지로 피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저절로 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서두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몸이 아픕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물에 뜨려고 팔다리를 마구 휘젓습니다. 힘을 잔뜩 줍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신기하게 뜹니다. 그때부터 수영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면 잘 됩니다. 노자는 물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물을 보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돌아갑니다. 억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물이 결국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러운 것이 없지만 단단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만 한 것이 없다. 이제 나이가 드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십니다. 억지로 하면 몸도 마음도 상한다는 것을요. 이제는 물처럼 사세요. 흐르는 대로 사세요.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저절로 됩니다. 천천히 가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네 번째 이야기 작은 것에 만족하세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고 가장 큰 잘못은 더 얻으려는 욕심이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만족한다. 우리는 늘 불만족합니다.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봅니다. 이룬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집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사고 나니 차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만화면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행복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라는 작아도 백성은 적어도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옷을 좋아하고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다. 거창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작고 소소한 것이 행복입니다. 미슐랭 식당 음식이 아니어도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맛있으면 됩니다. 명품 옷이 아니어도 편한 옷을 입으면 됩니다. 큰 집이 아니어도 따뜻한 방이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비교한다는 겁니다. 옆집은 아파트가 더 큰데, 저 사람은 돈이 더 많은데, 친구 자식은 더 잘 나가는데, 노자는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작은 방 한 칸에서 혼자 사십니다. 연금도 적고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늘 웃으십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하잖아. 밥도 먹고 걸어 다니고 잠도 잘 자.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 할머니가 바로 노자가 말하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한 몸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부자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부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부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낮은 곳으로 가세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우리는 모두 높은 곳을 향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좋은 평가. 그런데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 물을 보세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모든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바다가 모든 강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여기서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최고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압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서면 오래 서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걸으면 멀리 가지 못한다. 무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낮은 자세로 사는 것이 오래갑니다. 노자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세요. 자식들한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친구들한테 우리 손자가 얼마나 잘났는지라고 뽐내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사세요. 노자는 말합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지만 자신을 아는 것이 진짜 밝음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남과 경쟁하지 마세요. 나 자신과 경쟁하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마무리 비우고 또 비우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첫째,
그릇을 끝까지 채우지 마세요. 80%면 충분합니다. 둘째, 빈 곳이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비워두세요. 셋째,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세요. 넷째, 작은 것에 만족하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다섯째, 낮은 곳으로 가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또 비우고 계속 비우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오늘부터 조금씩 비워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불필요한 걱정을, 불필요한 욕심을. 비우면 편안해집니다. 비우면 자유로워집니다.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